56번 태양광의 특성과 태양광의 생리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하고 물어봤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단풍나무 화렵수림 아래 임상에는 적색광이 주종을 이룬다. 자, 이거 맞는 표현이죠.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적외선을 주종으로 이룬다라고 하면은 문장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문장이 됩니다. 왜냐면은 적색광이라는 게 660에서 760 또는 730까지를 적색 광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책 61페이지에 보시면은 단풍나무 화렵수림 밑에 임상에는 파장이 긴 적색 광선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고요. 혹시나 이거를 원적색광 또는 적외선으로 쓰면은 이 문장은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맞습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은 CO2와 수분에 의해서 흡수된다. 이거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탄산가스와 수분에 흡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대기권의 오존층에서 대부분 흡수가 되고요. 적외선 같은 경우는 CO2와 수분, 즉 탄산가스와 수분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라고 책 5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효율적인 광합성 유효복사 에너지는 330에서 760입니다. 이 부위가 어디죠? 가시광선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습니다. 4번 자유승진 수종은 단일 조건에 의해 줄기생장이 정지되며 이는 저에너지 광효과 때문이다. 자, 이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5번이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뿌리가 굴질성에 의해 구부러지는 것은 옥신이 뿌리 아래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세포의 신장을 억제하기 때문이고요. 아래쪽에서는 억제를 하고요. 위쪽에서는 세포의 신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햇빛이 이렇게 떠 있을 때요. 식물은 일반적으로 그 햇빛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반대편에 고농도의 옥신이 자라서요. 상대적으로 길게 되고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죠. 근데 이게 똑같이 땅속 뿌리에서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작용을 해요. 왜냐면은 지상에 있는 데와 지하에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즉 여기가 저농도일 때는요. 이쪽 부위가 고농도가 되고요. 이쪽 부위가 고농도가 될 때는요. 이쪽 부위가 저농도가 됩니다. 따라서 굴질성을 띠게 돼요. 옥신에 의해서.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억제와 촉진을 서로 바꿔주셔야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광수용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57번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답이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면은 책 66페이지에 오면은 피토크롬은 생장점 근처에서 많이 분포하며 세포 내에서는 세포질 핵에서는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원형질막 액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책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소기관이나 원형질막 액포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에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포토트로피는 굴광성과 굴지성을 유도하고 잎의 확장과 어린 식물의 생장을 조절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굴지성하고 주광성을 담당하는 거는요. 크립토크롬이 그렇습니다. 즉 크립토크롬에 대한 설명이고 포토트로피는요. 기공 폐쇄에 관여한다고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때문에 틀렸고요. 자, 이것도 봅시다. 크립토크롬은 식물에만 존재하는 광수용체로 야간에 잎이 접히는 일주기 현상. 이 말은 파이토크롬의 PFR과 PR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크롬이 아니라 파이토크롬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식물의 PFR과 PR이 상대적인 길이로 밤의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역시 틀렸다. 3번 보겠습니다. 암흑 조건에서 PR이 PFR로 형태가 서서히 전환되면서 PFR이 최대 88%라고 되어 있는데 99%로 존재합니다. 자, 볼게요. 원적색광이 끼면요.
PFR이 PR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를 80%로 바뀌게 됩니다. 80%고요. PR에서 PFR로 바뀔 때 이때는 99%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는 PR에서 PFR로 바뀐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99%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이거 문제를 해설하면서 여기까지 문제를 내야 되나 싶은 그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 문제가 좀 그랬어요. 피토크롬은 암흑 속에서 기른 식물체 내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반대되는 예가 있죠. 콩나물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역시 틀렸고요. 5번은 말씀드렸다시피 피토크롬은 생장점 근처에서 세포질과 핵이 존재하는 데 있지만은 원형질막 소기관 액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5번도 틀렸다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57번은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됐을 거예요 아마. 58번 광합성 기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물어봤네요. 암 반응은 엽록소가 없는 스토로마에서 야간에 일어난다. 자, 이거 맞는 표현이죠. 암스 명그 암 반응에서는 스토로마, 명 반응에서는 그라나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때문에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을 풀려면은요 켈빈 회로에 대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안다는 가정하에 제가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7페이지에 켈빈 회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RUBP가 CO2하고 만나서 3PGA로 바뀝니다. 이때 3PGA를 해서 13 비스PGA로 바뀌는데 이때 ATP를 소모하게 되죠. 이거를 ATP를 떼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인산기를 하나 더 떼어준다. 그런 표현을 써서 떼어준다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준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붙여주는 건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작용이 돼요. 때문에 2번 틀렸고요. ATP는 켈빈 회로에서 3PGA를 인산기를 하나 더 떼어주는 소모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맞는데 붙여주느라 썼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암 반응에서 RUBP는 루비스코에 의해서 공기 중에 CO2를 한 분자를 흡수하여 3PGA 한 분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두 분자를 생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RUBP가 탄소가 C5예요. 탄소가 5개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탄소 끼인 CO2에서 C를 하나 더 붙여줘요. 그러면 3PGA는 뭐냐면 C6가 돼야 되는데 C3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RUBP 플러스 CO2가 두 개의 3PGA로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3PGA는 한 분자가 아니라 두 분자를 생산한다 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 제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 문제를 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많이 힘든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틀렸지라고 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볼게요. NADP와 NADP 플러스가 다르다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볼게요. 물 분자가 분해된다. 이 말은 뭐죠? 광반응이죠. 광반응에 방출되는 양성자 H는 전자전달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NADP가 되어야 됩니다. NADP 플러스가 아니라요. 그러면 NADP와 NADP 플러스는 뭐냐면 NADP에서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려요. 그럼 여기가 하나의 플러스 키가 뜨겠죠. 그러면 NADP 플러스가 됩니다. 그 전자 한 개를 잃었다는 소리를 NADP 플러스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NADP로만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번 시험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볼게요. 캠 식물은 나키공을 다진 상태에서 OAA가 분해되며 CO2가 방출되면 켈빈 회로에 의해 탄수화물로 전환된다. 자, 이거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볼게요. 책 8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캠 식물이 되어 있습니다. 말릭 애시드에서 OAA가 되고 이것이 PEP와 혹은 피브로익 산으로 나누어지고요. 여기서 다시 3PGA와 켈빈 회로를 돌리게 되는데 이때 CO2를 방출하면서 3PGA 즉 이 과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위는 기공이 닫은 상태에서 낮에 발생한다. 이거를 알고 가시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야간에는요 말레이트 애시드 즉 말릭산을 액포에 저장을 하지만요 주간에는 켈빈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OAA가 CO2와 방출이 돼서 켈빈 회로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8번은요 5번이 맞습니다. 따라서 58번 같은 경우 답이 저는 두 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1번, 5번.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면은요 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자, 59번 보겠습니다. 수목의 호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하라고 물어봤네요. 형상충은 수피와 가깝기 때문에 현기성 호흡을 하죠. 호기성 호흡 안 합니다. 왜냐, 호기성 호흡을 한다는 소리는 형상층이 외부와 접촉해 있다는 소리인데 현기성 호흡 같은 경우에 형상층이 외부와 접촉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기성 호흡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2, 3, 4번 볼게요. 수령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에 대한 호흡량이 증가하죠. 맞죠? 호흡량이 증가하죠. 음수는 양수에 비해 최대 광합성량이 적고 호흡량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거 책 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음수는 양수에 비해 최대 합성량이 적고 호흡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밀실된 인분은 개체수가 많고 직경이 많아서 인분 전체의 상대적인 호흡량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호흡량이 많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잎의 호흡량은 완전히 자란 직후 가장 왕성하며 가을에 생장을 정지하거나 낙엽 직전에 채소로 들어든다. 자, 이 말을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잎의 호흡량이 완전히 자란 직후라고 해서요 광합성 양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 6-6에 줄기 생장에 따른 포플로 묘목에서 탄수화물 이동 방향의 변화가 있죠. 즉 광합성 양이랑 탄소를 만드는 양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세포의 호흡량은 잎이 자란 직후까지 왕성해야죠. 왜냐? 그 전까지는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나 가을에 생장을 정지하거나 낙엽 직전에 채소로 줄어든다.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탄수화물 뿌리에서 수, 종축 방향, 유세포 방사조직 유세포에 저장이 된다. 자, 이거 맞는 말인데 저는 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번이라 썼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뿌리에서 수라는 조직이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탄수화물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예비 화합물로 쉽게 전환된다. 저 이것도 좀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탄수화물이 지방과 단백질로 분해되는 거는 맞아요. 109페이지에 보시면은 탄수화물에 대한 기능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다른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한 기본 물질인 거 맞는데 쉽게 전환이 된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잎에서는 단당류보다 자당의 농도가 높으며 자당의 합성은 엽록체가 아니죠. 책 115페이지 보십시오. 이 115페이지에 보면은
설탕의 합성은 엽록체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확실히 틀린 겁니다. 근데 나머지 2번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낙엽수의 사부에서는 겨울철 전분의 함량은 감소하고 자당과 환원당의 함량은 증가한다. 네, 맞죠. 왜냐? 내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분보다는 자당이나 환원당이 내한성 증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유생장 수정은 수고생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탄수화물 함량이 감소한 후 회복된다. 자, 맞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생장 수정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